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비용 절감 방안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핵심이 재시공을 줄이는 겁니다. 재시공이 발생하면 어찌됐든 공사비는 증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시공을 줄이는 방법이다. 재시공 안 하려고 하면 설계도서하고 현장을 잘 알아야 되죠. 설계도서 현장 또는 관련 규정. 재시공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3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잘못 시공할 때 하나, 철거할 때 둘, 다시 시공할 때 셋. 기본적으로 셋이죠. 하나, 하나, 셋. 하나, 하나, 하나. 사실 저는 이것도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대한종합건설 회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8년도에 광웅대를 졸업하고 78년 10월 달에 9월 달에 공채,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재벌그룹이라고 재벌그룹 30대 기업 공채인데 29대 재벌이 그 당시 대한전선그룹이었거든요. 대한전선그룹을 시험 봐가지고 제가 왜 대한전선을 봤냐면 그 당시 대한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한통신. 대한통신이라는 건 그 교환기가 크로스바 교환기를 만든 회사였거든요. 저는 이제 통신고과를 졸업했으니까 교환기를 설계하는 쪽에 가고 싶어서 대한통신을 가려고 그 대한종합건설에 공채 시험 봤거든요. 근데 그 같은 계열사 중에서 통신공사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학교를 좋은 대학이 아니고 광고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공부할 때 뭐 했냐면 성적을 높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격증 취득에다 초점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자격증이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통신 기사하고 유선설비 기사가 있었거든요. 무선설비는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2개 있으니까 근데 2개 있으면 그 법정 현장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최종 회장님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최창성 기사는 그때 이제 보통 대학처럼 기사로 가잖아요. 최 기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대한종합건설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해외도 갈래 그러더라고. 그때 이란에가 그 전력공사가 있었거든요. 전력선공사가. 그러니까 전력선 공사다 보면 통신을 같이 가니까 혹시라도 뭐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당신은 그 다음 재벌급이기 때문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 면접 볼 때 회장이 묻더라고. 야, 너 국내 현장이든 해외 현장이든 현장 갈래?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종합건설에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 그때 건설회사에서 선구하는 조건이 2가지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 들었죠. 청정을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건설 산업은 인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된다. 규정대로 해야 인허가 나오고 규정대로 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진다. 그 말을 선배님들이 그 직무교육 시간에 많이 하더라고. 근데 신입사원 그때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산업은 인허가 사업이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지켜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게 법대로죠, 법대로. 그래서 제가 오전 첫 시간 할 때 산업현장의 3조 세트, 법률, 정책, 표준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 제가 터득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대로 해야 된다. 규정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건설 현장에서 인허가 나오고 준공검사 떨어진다.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규정대로 안 해놓으면 그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잖아요.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대나웃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재시공을 당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이겁니다. 재시공을 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뭐 날방 까서 비용 줄이는 게 아니고 재시공을 안 당하면 바로 비용을 절감하는 거다. 그때 선배들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대나웃이 당하지 말아라. 대나웃이. 그 대나웃이란 게 재시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을 당하면 뜯고 다시 해야 되니까 처음에 했을 때 하나, 뜯을 때 하나, 또 다시 하는 것에 그러니까 3번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남의 말에 참 귀를 잘 기울인 것 같아요. 예, 78년도니까 저도 나이가 23살 아니에요. 저는 이제 55년생이거든요. 젊은 나이인데 그런 말들이 딱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건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다. 건설 산업은 인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만 인가가 나오고,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만 준공검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건설 산업은 규정들어야 된다. 그걸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 건설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재시공을 줄이는 거다. 재시공을 줄이면 생산성이 200% 업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우리 통신사업관리 핵심 사항 5번째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6번째는 숫자 관리를 잘하라. 숫자 관리. 숫자를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법이나 이런 걸 볼 때 습관적으로 3가지 초점 맞춥니다. 첫째는 목적,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때는 숫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내가 그걸 산업을 이해하려고 하면 용어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용어 정의는 산업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는 관리 대상이죠. 관리 대상. 숫자를 관리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뭐 14일 이전, 17일 이전, 그 숫자기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는 숫자를 관리하는 거다. 설계도서, 법률, 계약서, 시방서에 정해진 기한을 미리미리 챙겨서 차후 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숫자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느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숫자 관리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문서번호 딴다는 말 많이, 문서번호 딴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뭐 저보다 좀 젊은 양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문서번호 따야 된다. 문서번호. 문서번호가 뭐냐면 정해진 날짜에 그 문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다 보면 그 문서가 못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럼 문서번호라도 따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번호라도 따놔야 나중에 그 문서번호 가지고 해서 소급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숫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을 미리미리 잘 챙겨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7일 이내, 뭐 14일 이내, 그다음에 뭐 어떤 주례보고 같은 데는 뭐죠? 뭐 2일 이내, 또 월간보고 같은 데 며칠 이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관리 핵심의 6번째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는 서류를 잘 챙겨라. 서류. 이 서류도 아까 잠깐 양식 말씀드리고 뭐 인천국제공항 예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현장에는 작성하는 서류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나눠 쓸 수 있지만, 나눠 작성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걸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상주한다면 설계도서와 현장 입회를 해야 되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면 계속 오버타임을 해야 그 일을 메꿔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식을 최소화해야 된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 발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 양식을 다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써야 되지만,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감독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줄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원래 본연인 설계도서 검토나 현장 입회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리 기법이죠. 우리가 시간 관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쁘다 하면서도 그 바쁜 이유를 안 밝히면 안 돼. 왜 바쁘냐? 내가 작성할 서류가 필요 없는 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감독관한테 말했더니 안 들어줍다. 그럼 안 들어주게 만든 게 안 들어준 거죠. 안 들어주게 만든 게 안 들어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만들어주게 만들어야 돼. 들어주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인간관계죠. 저는 그 99년 이야기를 또 하면, 인천공항 갔을 때 제가 이제 방법론을 일단 설계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설계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거든요. 자료 수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전부 다 뭐 외인 부대라고 했어요. 외인 부대.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온 사람 다 파견 나온 사람들이지 원래 정식 직원들이 아닌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떤 뭐 조직의 목표 이런 거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감독관하고 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감독관하고 친하게 해서 했던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카스맨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바카스 한 박스 가지고 들어다녔습니다. 근데 바카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죠. 지금도 8,100원, 8,500원인가? 그 당시는 제 기억으로 한 2,000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매일 사간 겁니다. 그럼 한 2, 3주 사가니까 그 같이 밥이랑 먹자 그래. 점심 먹었어요. 밥 두세 번 먹고 나니까 저녁에 술 한잔 먹자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지나더라고요. 한 달 지나고 나니 그 사람도 친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자 또는 감독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사실은 자기 업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되지 감독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류 종류가 너무 많다 그러면 가지고 정리가 가서 그래요. 아니 감독관님 제가 작성해 보니까 이게 서류가 너무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생략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다. 서류가 건설 사업 관리는 한 60가지 되고요. 우리 통신 쪽 감내원 수행 지시면 50가지 돼요. 그걸 다 작성하려고 하면 도저히 한 사람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작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8번째는 설계 도서를 이해하라. 설계 도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냉정히 따지면 설계 도서를 직접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계 도서가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런 말 했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설계 도서를 이해하는 것,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 설계 도서도 알고 현장 여건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했을 때 대나우시가 나타나고 또 제시곡 나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설계 도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된다. 자, 9번째는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라. 자, 예를 제가 들었죠. 어떤 사람이 이름까지 걸면서 철저하게 현장 실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는 현장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시공 바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외부 공사란 말은 뭐냐면 건축물 어떤 단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강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시설들은 변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건 또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확인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 시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 공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사 바로 전에 내일 공사하러 갔는데 바로 내일은 아니지만 한 2, 3일 전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해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시작을 잘하라. 시작이 반이죠. 시작이 반. 착공 7일 안에 발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공사회사의 현장 대리인과 인간적 신뢰감이 쌓여야 된다. 발주하고도 친해야 되고 공사회사의 현장 대리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정 현장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을 대표해서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리고 또 내가 사업관리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그거는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무시하는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환만 하면 안 돼. 교환. 내가 누군데 하지 말고 내가 배려해 상대방.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사귈 때는 49대 51 전법을 쓰라 하더라고요. 내가 49가 되고 상대로 50일로 하면 상대가 높기 때문에 나를 무시 안 한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엇비슷한데 내가 약간 낮으니까 비슷한데 낮으니까 무시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는 두 가지다. 49대 51 전법인데 상대에 대해서는 51, 49로 해서 나를 49로 가져가라. 약간 낮춰라. 두 번째, 다수결과를 통할 때는 51대 49인데 51을 가지라.
다수결 때는 50이래야 된다. 투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어찌됐든 시작을 잘해야 된다. 착공 7일 안에 발주하고 친한 관계를 맺고 공사회사 현장 대리인과도 인간적 신뢰감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